많은 사람들이 경악한 소식인데 외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손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혼자 죽기 억울해서라고 현재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 자세히 보시죠. 19살의 이양 대학생이에요. 경찰 조사에서 식도염으로 평소 몸이 아파서 죽고 싶었다. 혼자 죽기 억울한 마음에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 거울에 빨간 립스틱으로 진술과 비슷한 내용의 그런 글을 남겨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수사관들이 굉장히 섬뜩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 거울에 빨간 립스틱으로 혼자 죽기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력이 없다라는 게 이 사건의 의문점입니다. 도대체 왜? 이양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과 치료 등 전력이 없고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 손녀가 외할머니를 살해했고 그 장면을 이양의 엄마가 보고서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엄마가 받은 충격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대학을 입학한 이양이 대학 부적응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휴학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이 이모양이 사전에 흉기를 구매했다는 것, 그리고 범행 직후 본인의 휴대전화를 물에 버렸다는 것. 경찰은 정신질환 및 또 계획 범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고 범죄 직후에 뭔가 증거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이 사건의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존속자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현재 신청한 상황입니다.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 백기준 반장님이 오늘 자세하게 취재를 해보셨는데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가 뭡니까? 왜 죽인 겁니까? 군포경찰서 강력팀에서 이제 사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지금 19세 된 대학교 1학년이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입학한 지 2달 만에 휴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건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네. 범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털어놓은 이야기가 범행이나 동기의 그 목적성에 결여가 되면 이거는 뭔가 어떤 미스터리라기보다도 그 개인 어떤 질환으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봐야 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78세 된 외할머니가 집에 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9시간 전에 마트에 공구를 구입을 하고 목장갑 마스크를 구입을 합니다. 모자를 쓴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거울, 지금 모니터상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집안에 있는 거울에다가 빨간 립스틱을 우리가 썸뜩한 어떤 영화 장면을 생각을 하죠. 네. 그런 부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암시글을 남겼는데 범행 시간이 2일날 자정쯤으로 지금 경찰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살해하고 무려 4시간 동안 집에 함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4시 반쯤 나와가지고 할머니를 살해하고 같이 있었다. 네, 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거리를 배회를 하다가 다음날 10시 반에 부모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장모님하고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 계신단 말이에요. 침대에서 반드시 누운 상태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집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건물 로비에 앉아있는 이 학생을 발견합니다. 19세 된 애손녀를. 네. 그래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니 왜 할머니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식도염이 있었는데 혼자 죽으려고 했다가 혼자 죽긴 너무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라는 진술. 이 진술이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 유형으로 보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유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루트를 취재를 해본 바 예. 상당히 정신질환, 소위 말하면 우리 흔히 앞에 그 말씀하셨던 조현병 증세가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정상적인 범죄는 아니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어떤 조증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범죄가 아닐까 그렇게 프로파일링 기법에 분석이 됩니다. 예. 현재 가족들은 조현병 병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같이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님, 네. 존속 살해 혐의인데 앞서서 우리가 그 추돌 사고 현장에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 지금 이번 사건도 지금 충돌. 네. 예, 충돌했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만에 하나 정신적인 부분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개인에게 다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개인의 정신적인 상황을 사회나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러한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즉 사법 위반 제도라든지 일단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논의는 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또 공청회나 토론회 등도 필요한데, 결국은 일반 국민들이 사회에서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기본권의 제한 또는 자유의 제한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논의라든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간이 더 지연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부모님들이 미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변화랄지 민감함을 모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때 치료를 못했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찰이 이 부분까지 열어놓고 현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양수 의원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 조현병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